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가족, 친구, 동료, 연인 등 수많은 사람들과 연결되며 살아간다. 하지만 모든 관계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어떤 관계는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지만 어떤 관계는 오히려 우리를 소진시킨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까?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어떤 관계를 정리해야 할까? 착한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은 것은 자연스러운 욕구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배워왔다. 남을 배려하고 양보하고 이해해야 한다고 들어왔다. 그래서 우리는 늘 타인을 먼저 생각한다.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상대방이 편하다면 괜찮다고 생각한다.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관계가 틀어지는 것보다는 낫다고 여긴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친절은 때로 독이 된다. 처음에는 고마워하던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그 친절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한다. 당신이 항상 먼저 연락하고 항상 양보하고 항상 이해해주니까 그것이 당연한 것이 되어버린다. 호의는 어느새 권리가 되고 당신의 친절은 의무가 되어버린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이 지쳐서 예전처럼 하지 못하면 상대방은 오히려 섭섭해한다. 왜 예전처럼 안 해주냐고 변했다고 말한다. 이것이 일방적인 친절의 결말이다. 우리는 점점 소진된다. 타인을 위해 쓰는 에너지가 너무 많아서 정작 자신을 위한 에너지는 남지 않는다. 그래서 친절은 선택적이어야 한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친절할 필요가 없다. 당신의 친절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당신의 호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만 베풀어야 한다. 그것이 당신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다. 고슴도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은 서로의 체온으로 따뜻해지려고 서로에게 다가간다. 하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의 가시에 찔려 상처를 입는다. 그래서 고슴도치들은 적당한 거리를 찾는다. 너무 멀지도 너무 가깝지도 않은 거리. 서로에게 따뜻함을 줄 수 있으면서도 상처를 주지 않는 거리를 말이다. 인간관계도 정확히 마찬가지다. 너무 가까워지면 문제가 생긴다. 경계가 무너지고 당연함이 생기며 작은 것에도 실망하게 된다. 상대방의 모든 면을 보게 되면서 이상적이었던 상대방의 모습이 깨지기도 한다.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에게 지나치게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된다. 언제든 연락할 수 있어야 하고 언제든 만날 수 있어야 하고 언제든 내 편이 되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관계는 오래간다.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고 서로의 시간을 존중하고 서로의 선택을 존중한다. 매일 연락하지 않아도 괜찮고 자주 만나지 않아도 괜찮다. 그래도 필요할 때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다면 그것이 건강한 관계다. 모든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을 필요는 없다. 아니, 사실 그것은 불가능하다. 우리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고 시간도 한정되어 있다. 소수의 사람들과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는 것이 수많은 사람들과 얕은 관계를 맺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를 가장 아프게 하는 사람은 낯선 사람이 아니다. 길거리에서 스쳐 지나가는 사람, 일회성으로 만나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큰 상처를 주지 못한다. 그들은 우리 삶에 깊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진짜 상처는 가깝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서 온다.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 늘 내 편일 거라 생각했던 사람들이 등을 돌릴 때, 그때 우리는 깊은 상처를 받는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한다. 10년을 함께한 친구라도 20년을 함께한 동료라도 상황이 바뀌면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 당신이 성공했을 때와 실패했을 때 사람들의 태도는 확연히 달라진다. 당신이 필요할 때와 필요 없을 때 사람들의 관심도 달라진다. 이것이 냉정한 현실이다. 하지만 이것이 모든 관계를 의심하고 경계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세상에는 진심으로 당신을 아끼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한다. 이득과 손해를 따지지 않고
조건 없이 당신의 편이 되어주는 사람들도 있다. 다만 그런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맹목적인 신뢰보다는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 시간을 들여 상대방을 관찰하고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며 판단해야 한다. 말이 아니라 행동을 봐야 한다. 좋은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행동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까? 첫째, 상호성을 봐야 한다. 관계는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통행이다. 한쪽만 노력하는 관계는 오래가지 못한다. 항상 당신만 먼저 연락하고 항상 당신만 양보하고 항상 당신만 이해해주는 관계라면 그것은 건강한 관계가 아니다. 상대방도 당신에게 관심을 보이고 당신을 배려하고 당신을 이해하려 노력해야 한다. 그래야 균형이 맞는다. 둘째, 경계를 설정해야 한다. 불편한 것은 명확히 표현해야 한다. 싫은데 괜찮은 척하면 상대방은 그것이 정말 괜찮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계속 같은 행동을 반복한다. 당신이 침묵하면 그것은 동의로 받아들여진다. 그래서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이것은 괜찮지만 저것은 안 된다고, 이 정도까지는 가능하지만 그 이상은 불편하다고 말해야 한다. 착한 사람 콤플렉스에서 벗어나야 한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일 필요가 없다. 셋째,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다. 선택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는 소중하다. 그것을 아무에게나 쓸 수는 없다. 당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당신과 함께 있을 때 편안한 사람, 당신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에게 투자해야 한다. 반대로 당신을 소진시키는 사람, 부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 당신을 이용하려는 사람에게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넷째,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사람들은 완벽하지 않다. 실수도 하고 잘못된 판단도 하고 때로는 이기적이기도 하다. 그것이 인간이다. 상대방이 항상 당신을 이해해주고 항상 당신의 편이 되어주고 항상 당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해주기를 기대하면 계속 실망하게 된다. 사람들은 각자의 삶이 있고 각자의 고민이 있고 각자의 한계가 있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이제 외로움과 고독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를 같은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이것들은 완전히 다르다. 외로움은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결핍의 감정이다. 혼자 있는 것이 불편하고 괴롭고 견딜 수 없는 상태다.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은 끊임없이 누군가를 찾는다.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걸고 만날 사람을 찾는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다. 반면 고독은 완전히 다르다. 고독은 온전히 나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이다. 혼자 있지만 외롭지 않다. 오히려 편안하고 평화롭다. 고독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다. 타인과 함께 있을 때는 알 수 없었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다. 고독한 시간은 창의력을 키운다. 혼자 있을 때 우리의 뇌는 더 자유롭게 생각한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고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새로운 관점이 생기고 새로운 해결책이 보인다. 역사상 위대한 창조물들은 대부분 고독한 시간 속에서 탄생했다. 고독한 시간은 내면의 목소리를 듣게 해준다. 일상의 소음 속에서는 들을 수 없었던 내면의 소리를 듣는다. 내가 진짜 어떤 기분인지,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하는지,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 알게 된다. 이런 자기인식은 정신 건강에 매우 중요하다.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면 자신을 돌볼 수도 없다. 그리고 고독에 익숙해지면 타인에게 덜 의존하게 된다.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관계에 대한 집착이 줄어든다. 누군가가 떠나도 무너지지 않는다. 누군가의 인정이 없어도 괜찮다. 자기 자신으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진정한 독립이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찾아다닌다.
소셜미디어를 계속 확인하고 누군가와 계속 연락하고 혼자 있을 시간을 최대한 피한다. 하지만 이것은 자신과의 만남을 피하는 것이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정한 성장은 고독 속에서 일어난다. 자신과 마주할 때 우리는 성장한다.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타인에게 기대지 않는다. 자기 안에서 기쁨과 만족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혼자서도 즐겁다.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산책을 하고 생각에 잠기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 타인의 존재가 보너스일 뿐 필수가 아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면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을까? 먼저 책을 읽어야 한다. 책은 다른 사람의 경험과 지혜를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해준다. 책을 통해 우리는 더 넓은 세상을 보고 더 깊은 생각을 하게 된다. 글을 쓰는 것도 좋다. 글쓰기는 생각을 정리하고 감정을 표현하고 자신을 이해하는 훌륭한 방법이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도 내면을 풍요롭게 만든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새로운 악기를 배우거나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과정에서 우리는 성장한다. 도전하고 실패하고 다시 시도하면서 자신의 한계를 넓혀간다. 창작 활동도 좋다.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만들거나 사진을 찍거나 무언가를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을 표현한다. 자연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내면을 풍요롭게 만든다. 산을 오르거나 바다를 보거나 숲을 걷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평화로워진다. 자연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 우리를 치유한다. 명상하고 사색하는 시간도 중요하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존재하는 시간, 생각을 정리하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반면 내면이 공허한 사람은 계속 밖에서 자극을 찾게 된다. 소셜미디어를 끊임없이 확인하고 술자리를 찾아다니고 쇼핑으로 허전함을 채우려 한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만족만 줄 뿐이다. 잠깐 기분이 좋아지지만 금방 다시 공허함이 찾아온다. 그래서 또다시 외부의 자극을 찾는다. 이것은 악순환이다. 우리는 너무 많은 시간을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산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입으면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까? 이런 말을 하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 머릿속을 가득 채운다. 그리고 이런 생각들이 우리 인생의 대부분을 잠식한다. 타인의 기준에 맞춰 살다 보면 정작 자신이 원하는 삶은 살지 못한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집단에 속하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다. 하지만 지나치면 문제가 된다. 모든 선택을 타인의 시선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삶을 살게 된다. 자신이 진짜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고 타인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게 된다. 한번 절교한 사람과는 다시 가까워지지 않는 것이 좋다. 왜일까? 사람의 본성은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을 한번 배신한 사람은 상황이 비슷해지면 또다시 배신할 가능성이 높다.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또다시 상처를 줄 수 있다. 물론 사람이 변할 수도 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정말로 달라질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드물다. 대부분의 경우 같은 상황이 오면 같은 행동을 반복한다. 그래서 무리하게 관계를 회복하려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 시간과 에너지를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이 낫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자신을 발전시키는데 쓰는 것이 훨씬 생산적이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끝난 관계는 끝난 것이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이야기해보자. 첫째, 거절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이기적인 게 아니다. 오히려 자신을 존중하는 행동이다. 하기 싫은 것, 할 수 없는 것, 불편한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거절해야 한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다. 상대방이 기분 나빠할까봐 걱정될 수도 있다. 하지만 연습하면 점점 익숙해진다. 그리고 진짜 당신을 아끼는 사람이라면 당신의 거절을 존중할 것이다.
둘째, 매일 혼자만의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30분이라도 좋고 1시간이면 더 좋다. 완전히 혼자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핸드폰도 치우고 다른 사람도 없는 온전히 나만의 시간. 이 시간 동안 명상을 해도 좋고 산책을 해도 좋고 그냥 멍하니 있어도 좋다. 중요한 것은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이다. 셋째, 에너지를 빼앗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 만날 때마다 기분이 나빠지는 사람, 항상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 당신을 이용하려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오래 알았다고, 정이 들었다고 해서 계속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다. 당신의 정신 건강이 더 중요하다. 넷째, 타인을 돌보듯 자신도 돌봐야 한다. 친구가 힘들 때 위로하고 격려하듯이 자신에게도 그렇게 해야 한다. 자신에게 친절해야 한다. 실수했을 때 자책하지 말고 힘들 때 스스로를 위로하고 잘했을 때 칭찬해야 한다. 자기 자신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한다. 다섯째, 취미나 학습 등으로 내면을 풍성하게 만들어야 한다. 관심 있는 분야를 깊이 파고들거나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창작 활동을 하면서 내면을 채워야 한다. 그래야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 행복은 많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지 않는다. 페이스북 친구가 1000명이라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다. 매일 밤 술자리가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다. 진짜 행복은 몇 명의 진심 어린 관계와 풍요로운 내면에서 온다. 진심으로 나를 이해해주는 한두 명의 친구, 그리고 혼자서도 충분히 즐거울 수 있는 내면의 풍요로움. 이것이면 충분하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외로움은 나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외로움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발견한다. 고독은 자신을 발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타인의 인정을 구하기보다 자신을 인정해야 한다.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더 중요하다. 인생은 실험이다. 시행착오를 겪으며 배우고 성장한다. 완벽한 삶을 사는 사람은 없다. 모두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자신만의 실수를 하고 자신만의 교훈을 얻는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 하지 않는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모든 관계를 유지할 필요도 없다. 어떤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어떤 관계는 끝이 난다. 그것이 삶이다. 중요한 것은 진정한 나로 살아가는 것이다.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사는 것이다.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타인과 함께 할 수 있다. 자신과 편안한 사람만이 타인과도 편안할 수 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타인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타인의 기준이 아닌 자신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한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가야 한다. 실수할 수도 있다. 후회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의 선택이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다.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다.